당뇨가 무서워 좋아하는 과일 싹 끊으셨나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당 걱정 없이 달콤함을 즐기는 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건강해지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하시는 행동이 사실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과일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겁부터 내시는데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4세 이옥순 어르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과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수박을, 겨울이면 달콤한 귤을 늘 곁에 두고 드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그날로 집에 있던 과일을 전부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냉장고를 텅 비워버리셨어요. 이제 내 인생에 달콤한 과일은 끝이다 라고 결심하신 거죠. 그런데 과일을 완전히 끊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을 생각해서 당분을 다 끊었는데 정작 몸은 더 무거워지고 자꾸만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식사만 하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는데 기운은 하나도 없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억지로 밥만 더 챙겨 드셨대요.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건데 당뇨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당뇨 비상 상태입니다. 통계를 보면 성인 4명 중 1명이 이미 당뇨환 환자거나 당뇨 전 단계에 와 있을 정도로 심각하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혈당 조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옥순 어르신처럼 무조건 안 먹고 참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과일을 멀리하다가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 건강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배가 고프거나 기운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꼬여버렸다는 증거예요. 이옥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어지러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혈당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이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무너진 혈당 체계를 바로잡아주는 기적 같은 과일은 또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옥순 어르신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아주 쉬운 과일 섭취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기대합니다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일들이 우리 몸의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지 그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들은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아무리 무성해도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무조건 멀리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여름마다 시원하게 드시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피해야 할 과일 1순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박은 수분이 90% 이상이라 괜찮을 것 같지만 혈당 지수인 GI 지수가 무려 70이나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의 지수가 70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수박 한 조각이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수박의 당분은 이미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혈액 속으로 빛의 속도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공장인 췌장이 완전히 지쳐서 고장이 나버립니다. 다음으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어르신들에게 최악의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바나나 한 개면 한 끼 식사만큼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나나가 사실상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실질 혈당 부하 지수인 GH 지수는 11.7로 사과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길 정도로 잘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최고조에 달해서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설탕 폭탄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당장 끊으셔야 할 것은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것은 설탕물을 한 사발 들이켜는 것과 비슷합니다.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포도당은 혈당을 즉각 올리고 과당은 간으로 직행해서 지방으로 쌓이며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말린 건포도입니다. 수분이 빠진 자리에 당분만 똘똘 뭉쳐 있어서 한 줌만 집어드셔도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됩니다. 건포도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사과 작은 것 한 개와 맞먹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형태의 과일 주스와 액상 과당 음료입니다. 이건 과일이 아니라 독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직접 정성껏 갈아 만든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는 순간 우리 몸에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식이섬유가 다 파괴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내달리듯 혈당이 우리 몸을 강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액상 과당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어 지방간을 만들고 당뇨를 더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높은 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혈당은 마치 거친 사포가 혈관 내벽을 계속 긁어내듯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오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높은 당 수치를 견디다 못해 필터가 망가지면 결국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눈에 미세 혈관이 터지면 실명까지 할 수 있으니 정말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옥순 어르신도 제2 설명을 들으시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정성껏 바나나와 포도를 섞어서 주스로 갈아 드셨거든요. 그게 바로 어르신의 혈당을 망가뜨리고 기운을 뺏어간 주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주스를 갈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혈관과 신장을 살리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들이 우리 몸을 위협하는 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적 같은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과일을 아예 끊고 힘들어하시던 이옥순 어르신의 장바구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보약 같은 과일은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과일계의 신사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혈당을 아주 점잖게 올립니다. 혈당 지수인 GI 지수가 2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박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체리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0알 정도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혈당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과일은 쌉쌀한 맛이 매력인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을 다스리는 황금 과일이라고 불립니다.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의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감귤류에 든 성분이 당뇨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사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고르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말랑말랑한 복숭아보다는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 단단한 복숭아를 선택하십시오. 과육이 단단할수록 세포 구조가 촘촘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소화가 천천히 된다는 것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숭아에 든 페놀 화합물은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능력도 탁월하니 꼭 단단한 놈으로 골라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사과와 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당뇨 때문에 피하셨다면 이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사과와 배는 딱딱한 과육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2017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봐도 사과와 배를 적당히 먹는 습관이 당뇨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의 3분의 1 정도만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당뇨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간식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딸기를 꾸준히 먹었더니 인슐린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딸기는 5알 정도,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를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허기를 달래면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리법의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구마를 예로 들면 물에 넣고 찌거나 삶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지지만 고온에서 구워버리면 당분이 농축되면서 혈당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드실 때도 가급적 열을 가하지 않은 생과일 그대로 드시거나 조리가 필요하다면 삶거나 찌는 방식을 택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췌장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옥순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당장 마트로 달려가 단단한 복숭아와 사과를 사오셨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생과일 형태로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죠. 주스로 갈아 마실 때보다 훨씬 더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똑똑하게 골라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착한 과일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좋은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우리 생활에 딱 맞는 시간표를 하나씩 짜드리겠습니다. 이옥순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효과를 보신 비결이니 여러분도 메모 준비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루 과일 섭취 시간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식사하고 나서 딱 2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면 시계를 보시고 2시간이 지난 뒤에 첫 번째 과일을 드세요. 딸기 5알이나 체리 10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왜 하필 2시간일까요? 밥을 먹고 나면 우리 혈당은 이미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과일까지 바로 먹어버리면 혈당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면 올라갔던 혈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과일을 드셔야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달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후 2시간 뒤에 두 번째 과일을 챙겨 드세요. 사과 3분의 1쪽이나 자몽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금지 시간대도 있습니다. 속이 텅 빈 공복일 때나 식사 바로 직전,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일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과일이 들어가면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췌장이 깜짝 놀라게 되고, 잠들기 전에 먹으면 자는 동안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모아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과일 주스를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신선한 과일을 정성껏 갈아도 소용없습니다. 과일을 가는 순간 혈당의 브레이크인 식이섬유가 다 뭉개집니다. 주스 한 잔은 과일 서너 개를 한 입에 털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혈당 폭탄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니 반드시 이빨로 꼭꼭 씹어서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허벅지 근육이 혈당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태워 없애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속 포도당의 70% 이상을 허벅지가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연세대학교에서 32만 명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남자는 8%, 여자는 9% 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허벅지가 얇은 분들은 근육이 탄탄한 분들보다 당뇨에 걸릴 확률이 4배에서 5배까지 높았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창고가 튼튼하고 넓어야 혈액 속 당분이 넘치지 않고 잘 저장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과일을 먹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게 좋냐는 겁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과일을 드시고 나서 에너지가 혈액 속에 돌 때 10분에서 20분만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제자리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해도 인슐린이 훨씬 일을 잘하게 됩니다. 식후 20분 산책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단순히 세월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는데,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암보다 무서운 불청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마른다는 것은 혈액 속의 당분을 태워 없앨 공장이 문을 닫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부터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적게 먹고 조심해도 혈당 조절이 점점 더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옥순 어르신께도 과일 식단과 함께 꼭 병행하시라고 권해드린 아주 쉬운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무리하게 헬스장에 가거나 무릎에 부담을 주는 스쿼트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 있는 튼튼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은 가슴 앞에 가볍게 모으세요. 그러고 나서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터치한다는 기분으로 내려갔다가 허벅지 힘으로 쑥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걸 식후에 과일을 드시고 나서 딱 15번씩 3번만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가 기분 좋게 뻐근해지는 그 느낌이 바로 혈액 속에 떠돌던 당분이 근육 속으로 쏙쏙 빨려 들어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일을 껍질째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 때문입니다.
과일의 껍질과 과육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전신에 퍼진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많은 분이 과일을 갈아서 즙으로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 귀한 식이섬유라는 보물을 다 버리는 셈입니다. 껍질 속에 든 약간은 거친 성분들이 여러분의 장벽을 청소하고 당 흡수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근육 창고를 넓히고 장 건강까지 챙기면 당뇨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옥순 어르신은 이 규칙을 정말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식후 2시간 알람을 맞춰두고 과일을 드신 다음에는 꼭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셨대요. 처음엔 귀찮기도 했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식사 후에 늘 따라다니던 몽롱한 기운이 싹 사라졌다고 아주 신기해 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까지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의 다짐도도 보면서 서로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씩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혼자 하면 금방 지치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에 건강한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소중한 지혜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수박이나 바나나 같은 고혈당 과일과 주스는 멀리하고 체리나 단단한 복숭아 같은 착한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식사 후 딱 2시간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생과일 형태로만 드셔야 합니다. 셋째, 과일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가볍게 움직여서 여러분의 보물 창고인 허벅지 근육이 당분을 싹 태우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옥순 어르신 기억하시죠? 무조건 과일을 끊었다가 어지럼증에 시달리며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그 어르신 말입니다. 어르신이 제 처방대로 식단을 바꾸고 루틴을 실천하신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예전에 그 힘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40까지 치솟았던 공복 혈당이 110으로 뚝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아주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가장 기분 좋았던 소식은 어르신의 허벅지 둘레가 2cm나 굵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과일을 드시고 나서 꾸준히 산책을 하신 덕분에 혈당을 태우는 엔진이 아주 튼튼해지신 거죠. 이옥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과일 먹는 게 무섭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요. 라고요. 좋아하는 달콤함을 즐기면서도 몸은 더 건강해졌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제 마음이 다 뭉클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멍하고 기운 없는 오후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체리 몇 알의 달콤함과 시원한 산책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채워나가고 계시죠.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절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건강관리입니다. 당뇨가 무서워서 과일을 영영 이별해야 할 원수로 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잘 지키신다면 과일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다시 달콤한 웃음이 꽃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설계하는데 작은 디덤돌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지금처럼 저를 믿고 하나씩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찬란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